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거의 꿀벌, 말벌 소동으로 중간에 제가 못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질문, 뭐 스킨 부스터 아니어도 뭐 다른 것들, 보톡스나 뭐 필러 이런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가려운 거, 건조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 실시간으로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스킨 부스터라는 게 요즘 엄청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 주베룩이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뭐 오늘 주베룩 협찬은 절대로 아니고요. 그 스킨 부스터의 한 종류인 주베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질문이 너무 많고 내용이 조금 방대해서 제가 보니까 스킨 부스터 주베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질문을 주셨네요. 우리 비행기님. 안녕하세요. 주베룩 미라젯으로 맞는 게 좋을까요? 손주사로 맞으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그 뒤에 되게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미라젯도 좋고 손주사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차이점이 있죠. 미라젯은 하나도 안 아파요. 손주사는 진짜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통증이 싫다면 미라젯으로 맞는 것도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미라젯이 제가 이제 맞아봐도 그거는 좀 있어요. 이제 손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나는 좀 자주 맞겠다 하는 경우에는 미라젯으로 맞아도 돼요. 손주사로 맞는 것이 아무래도 더 좋기는 하겠죠. 근데 멍이 또 드는 단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점점점 빠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콜라겐을 생성시켜 주는 게 스킨 부스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킨 부스터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우리 토양에다가 씨앗을 뿌려준다. 씨앗이 결국은 식물이 되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자라는 것처럼 피부에다가 씨앗을 뿌려주게 되면 그게 내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스킨 부스터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깎아내고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주는 그런 치료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피부가 예민해지거나 빨갛게 되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스킨 부스터의 개념은 저하고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피부에 영양분을 준다. 뭔가 씨앗을 뿌려준다는 의미에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콜라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면 좋다. 다음 볼게요. 그래서 주베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주베룩이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주베룩이 있고 주베룩 볼륨이 있습니다. 일반 주베룩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조금 더 입자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표면을 좀 채워준다. 그러니까 모공이라든지 잔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워준다 생각하시면 되고 주베룩 볼륨이라는 거는 진짜 좀 빵빵하게 볼륨을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PDLLA 성분이고요. 젖산의 일종이고 아까 얘기했죠.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서 섬유아세포라는 것을 자극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 그러니까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아주 기쁩니다. 지금 이제 셜리 김친구다 님의 질문인데요. 주베룩이랑 필러랑 비슷한 걸까요? 결절이 생기는 부작용은 없나요? 이 뒤에 제가 다 준비는 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드리면 지금 얘기했죠. 주베룩 볼륨이라는 게 있다고. 볼륨을 채워주는 거는 아무래도 필러하고 비슷한 용도로 쓰는 거겠죠. 하지만 이 주베룩이라는 거는 필러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필러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만 이 주베룩이라는 거는 씨앗을 뿌려놓은 거기 때문에 내 콜라겐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결절이 생기는 부작용은 없나요? 물어봤는데 당연히 있습니다. 절대로 안 생길 수는 없고요. 하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결절이 생길 가능성이 조금 낮은 거고, 생긴다 하더라도 그게 열로 인해서 조금 잘 녹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한 가을님, 사각턱 보톡스랑 주베룩 볼륨 같이 맞아도 되나요? 아니면 텀을 둬야 되나요? 사각턱 보톡스는 여기 이제 보톡스를 맞아서 약간 V라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사각턱 보톡스잖아요. 그리고 보통 주베룩 볼륨은 뭐 어디를 맞을지 평안한 가을님이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요 볼살이 없어서 보통 이제 주베룩 볼륨 많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갸름하게 해주고 여기는 조금 채워주고 같은 날 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주베룩에 종류가 2가지가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다들 모르고 그냥 와요. 저 주베룩 맞으러 왔어요. 그러면 왜 왔냐?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제가 이제 잘 문진을 해야겠죠. 이 사람 얼굴에 필요한 게 주베룩인지 그러니까 일반 주베룩인지 주베룩 볼륨인지를 또 알려드려야 되고요. 주베룩은요, 그냥 주베룩 입자가 더 작아요.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보면 PDLLA랑 HA, 히알루론산 들어보셨죠? 히알루론산이 소량 들어있습니다. 이 HA라는 게 결국은 그거거든요. 그 옛날에 물광주사 성분. 그러니까 피부 표면에 맞으면 얼굴이 좀 반짝반짝해지고 이제 PDLLA 들어있으니까 반짝반짝해질 뿐만 아니라 볼륨도 좀 채워준다. 그러니까 모공이라든지 잔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베룩이라는 거는 표면에서 주입이 대부분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베룩 볼륨은 더 깊은 층에 들어가서 볼륨을 주는데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2개가요. 다른 거예요. 성분만 똑같은 거지 용도가 다른 거예요. 주사 방법도 다릅니다. 바늘도 달라요. 디자인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내가 내 얼굴에 뭐가 필요한지 아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 주베룩의 용도가 또 2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래서 좀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아까 그 주베룩의 종류가 2가지가 있다 그랬죠. 주베룩이 있고 주베룩 볼륨이 있고 그냥 주베룩도 용도가 2가지인 거예요. 헷갈리죠? 그렇지만 아시겠죠? 요거는요. 라인을 채워주는데 사용을 해요. 일단 첫 번째 흉터, 팔자주름, 마리오넷 라인 같이 줄이 생긴 곳 이게 흉터처럼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 생긴 곳에 그 줄을 한 땀 한 땀 넣어가지고 줄을 채워주는 게 이 일반 주베룩의 용도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는요 농도를 전혀 다르게 해서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라젯으로 분사를 하거나 얼굴에 한 땀 한 땀 다 넣어서 피부에 물광을 주고 약간 좀 반짝반짝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모공이나 잔주름 개선 효과 등으로 스킨 부스터로서 전체적으로 쓰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리쥬란이나 샤넬 주사, 뭐 엑소좀 이런 것들 다른 스킨 부스터와 비교가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주베룩이라는 게 있고 주베룩 볼륨이라는 게 있고 주베룩도 2가지 용도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중간에 지금 크리스탈님의 질문을 또 보겠습니다. 제가 화농성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화장으로도 잘 안 가려질 정도예요. 거의 곰보 자국처럼 남아 있는데 찾아보니 필러나 주베룩 같은 걸로 채워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레이저가 나을까요? 주베룩이 나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얼굴을 안 봐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화농성 여드름이 많이 났었는지 지금도 많이 나고 있는지가 쟁점이에요. 만약에 우리 크리스탈님이 화농성 여드름이 여전히 너무 많이 나고 있다. 그러면 이 화농성 여드름이라는 거는 페인 흉터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화농성 여드름이 지금 현재 많이 나면 이 여드름 치료가 더 중요해요. 자국 치료, 곰보 자국 치료는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여드름은 거의 안 나, 그리고 곰보 자국처럼 남아 있다 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레이저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레이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하는 거를 깎아내는 치료, 뭐 옛날에 뭐 박피로 한번 싹 밀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밀어내도요 흉터가 그렇게 다 좋아지는 거는 사실 아니고, 흉터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피부가 많이 빨개진다든지 예민해진다든지 피부 장벽이 소실되는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깎아내는 레이저보다는 저는 필러나 주베룩 같은 걸로 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필러보다는 주베룩이 좀 더 안전하고 잘 넣어지는 그런 방식이라서 저는 요새 필러보다는 주베룩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기는 하고요. 더 좋은 게 나오면 또 좋은 거를 쓰겠죠. 그리고 레이저의 용도는 깎아내는 거는 안 쓰고 붉은 거 없애주는 용도로는 레이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여드름이 많이 나고 있으면 여드름 치료를 지금 먼저 해야 되고, 여드름은 이제 소강 상태고 흉터가 있다면 흉터 치료를 하는데, 깎아내는 치료는 하지 않는 게 좋고 붉은 거 치료는 레이저로 하고, 그다음에 패인 거는 채워 넣는 거를 하는데, 요즘은 필러보다는 주베룩을 더 많이 선호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이 콜라겐이 어떻게 리제너레이션이 되느냐. 네. 이렇게 이제 씨앗을 뿌려주게 되면 여기서 요렇게 막 올라오게 되는 게 이 주베룩의 원리이다. 근데 이 주베룩뿐만 아니라요, 다른 것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비슷한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이거라서 그렇지 다른 것들도 이렇게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그 PDLLA 성분, 주베룩 말고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씨앗이 돼서 어떤 일을 하냐면 포린바디 리액션이 뭐냐면 이 피부에 모르는 애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피부 안쪽에서는 반응이 나타나요. 반응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운드 힐링 이펙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운드 힐링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상처가 회복이 되면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게 요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게 요 원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미경적으로 보니까 주베룩을 맞고 나서 1주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보니까 1주보다 훨씬 더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1주 요때 진피 내의 상태를 본 겁니다. 이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6개월 후에는 많이 없어진 거를 보고 있어요. 일주일 후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이물질은 대부분 녹아서 없어지고 대신에 ECM이라고 이 피부 안쪽에 부피를 만들어주는 거는 올라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 마손 트리콤이라는 거는 뭐냐면 콜라겐을 염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주 있다가 요 보라색이 되게 많이 보이죠. 요게 콜라겐은 많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1주 후에 요 보라색은 주베룩 입자인데 이때는 많이 있겠죠, 당연히. 1주 후니까. 6개월 있다가는 거의 주베룩 자체는 없어져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시술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성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볼륨이 아무래도 훨씬 더 그람 수가 높겠죠. 입자가 크고. 그래서 이제 주베룩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공 개선, 주름 개선, 피부 결, 여드름 흉터, 튼살 이런 데다가 하는 거고요. 주베룩 볼륨은 볼륨이나 리프팅에 도움이 된다. 볼페임, 깊은 흉터, 깊은 주름, 처짐 이런 거에 사용을 하는데 주로 볼페임에 가장 저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티에이징에 필요한 거를 모두 하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좀 볼게요. 필러는 녹일 수가 있는데 주베룩 볼륨은 어떨까요? 필러는 이제
필러 중에서도 히알루론산은 녹일 수가 있죠. 히알루로니다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주베룩 볼륨은 녹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베룩 볼륨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온도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온도를 많이 올려주면 많이 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잘 녹는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필러도 잘 녹이는 거는 잘 하지 말라는 주의거든요. 왜냐하면 좀 더 꺼질 수도 있고 그게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좀 녹일 만한 위치에는 필러를 아예 안 하는 게 좋고, 주베룩 볼륨은 그렇게 막 빵빵해지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베룩 볼륨은 그렇게 녹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빵빵해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덜 차오르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덜 차오르는 사람들은 요즘은 칼슘 제제를 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뭐 레디어스나 볼라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희석해서, 원액은 쓰지 않고요. 원액은 너무 빵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베룩 볼륨은 필러처럼 녹일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흉터 주베룩을 맞으면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나요? 이게요, 주베룩의 농도라든지 양에 따라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개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흉터가 진짜 딱 달라붙어 있는 흉터인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굉장히 빨리 빠지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라고 그냥 얘기는 드리는데, 이거는 개인차가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흉터 치료를 할 때 잠시만요. 처음에 흉터 치료를 할 때 보면 3번을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3번을 하는데, 그 다음에 부스터로서 할 때는 그냥 한 번만 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션은 3번을 하지만 그게 완전히 꺼지기 전에 할 때는 그냥 한 번씩 정도만, 이제 유지요법, 완전히 꺼지기 전에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직은 청춘이다 님의 질문 또 보겠습니다. 옆볼에 필러를 맞았습니다. 모자란 부분은 몇 달 뒤에 주베룩 볼륨으로 채우려고 하는데요. 한 곳에 필러와 주베룩 볼륨을 맞아도 되나요? 이게 아무래도 조금 찜찜할 수는 있지만, 제 경험을 보면 대부분의 이제 필러는 아마 히알루론산 필러를 맞았을 거예요. 근데 주베룩에 히알루론산이 같이 들어있는 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내 콜라겐을 만들어주고 6개월 뒤에는 주베룩 자체의 입자는 없어지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 같이 채워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저는 아직은 청춘이다 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피부의 탄력도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피부가 너무 탄력이 많이 떨어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많이 채운다고 좋은 거는 아니고요. 피부의 탄력도를 좀 키워주는 레이저 치료 같은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넣기만 하면 너무 빵빵해지고 오히려 더 어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를 꼭 잘 체크를 해가면서 넣는 거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질문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아유, 죄송해요.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아요. 해피바이러스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주베룩 볼륨을 3회 맞으면 효과가 얼마 정도 갈까요? 이게요, 주베룩 볼륨을 3회를 맞았다는 게 주베룩 볼륨의 양을 얼마나 맞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은 조금 맞았으면 3번을 맞아도 효과가 빨리 떨어질 수도 있고, 양을 한 번에 많이 맞은 경우에는 또
많이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베룩 볼륨을 어느 정도 맞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이제 제가 이제 환자를 볼 때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볼살 기준을 얘기 드릴게요. 주베룩 볼륨을 저는 볼살에 가장 많이 하니까 이 볼살을 하는데 정말 많이 꺼지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꺼진 경우에는 양을 조금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이제 저의 성향도 그렇고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성향도 그렇고 너무 과한 치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좋아지고 싶은 사람들은 한 번에 많이 맞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자. 양은 많이 넣지 말고 대신 3번 끝나고 나서 더 필요하면 한 세트를 더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떤 사람은 볼이 많이 꺼져 있어도 자라나는 속도, 그러니까 그 콜라겐이 자라나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되게 느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꺼졌더라 하더라도 되게 콜라겐이 빨리 생성이 되는 사람은 3번으로 끝나고 꽤 오래 지속이 되고요. 굉장히 유난히 이게 잘 안 차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베룩 3회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효과의 지속 기간은 사람마다 정말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는 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박지연님 질문입니다. 주베룩 볼륨을 시술 받고 그 다음날에 여드름 압출, 염증 주사 맞아도 상관없을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날 당일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베룩 볼륨이 들어가는 층하고 여드름 압출 층은 달라요. 근데 이제 그 주베룩 볼륨을 되게 표면에 맞았다 하더라도 염증 주사나 압출은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러는 시술하다가 잘못되면 피부 괴사가 될 수가 있는데 주베룩은 그런 부작용이 없나요? 그쵸. 제가 처음에 이제 주베룩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바로 이 점이었어요. 제가 필러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정말 큰 거 중에 하나가 이제 피부 괴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조심을 해도 혈관에 이제 미세하게 들어가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필러 절대 맞으면 안 되는 부위 제가 또 얘기 드렸죠. 미간, 코끝, 이마 조심해야 되는 부위, 그다음 팔자주름 여기 이 부분 조심해야 되는 혈관이 있다라는 거 제가 늘 강조를 하는데,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이 필러처럼 입자가 크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많이 희석을 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설사 혈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필러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를 그 주사기로 빼가지고 봤을 때 필러는 덩어리예요, 덩어리. 뭐라 그래야 되지? 뭉치. 이렇게 몽글몽글한 젤리 같은 성상이고, 주베룩은 좀 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에 들어가도 그냥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논문들이 많아서 안전하게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혈관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면서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주베룩의 부작용에는 혈관 괴사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갈게요. 진도가 좀 많이 안 나가고 있긴 한데,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아까 얘기한 게 주베룩이라는 것과 주베룩 볼륨이라는 게 다른 거다. 용도도 다르다. 주베룩도 들어가는 깊이에 따라서 용도를 다르게 쓸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스킨 부스터로서의 주베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주베룩이라는 게 약간 볼륨을 채우는 거다 보니까 모공 축소 효과 있고, 피부 결이 개선되는 게 HA, 히알루론산이 있어서 결도 개선이 되고, 그 HA가 있기 때문에 수분과 영양 공급도 되고, 그 다음에 콜라겐 생성을 촉진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 주베룩 맞을까요? 리쥬란 맞을까요? 뭐 필로가 샤넬 주사라고 얘기하는 거, 엑소존 뭐 이런 것들을 할까요? 그 다음에 요즘 또 더 들어간 거는 볼라썸, 또 뭐 있죠?
레디어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스킨 부스터라는 거는 표면에 쫙 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내 허가사항은 포텐자나 이제 주사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나머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리쥬란이나 주베룩은 주사로 하는 게 합법이고 나머지 이 필로가 주사나 엑소존 같은 거는 주사로 하시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화장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젝션이 안 되는 거고요. 유럽에서는 다 인젝션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일부 병원에서는 막 인젝션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그래서 각각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리쥬란은 요즘 같은 계절에 제 얼굴에도 많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건조한 피부에 좋아요. 피부 잔주름, 그 다음에 예민한 붉은 피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저는 이 리쥬란을 얼굴에도 많이 맞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 관절이 좀 안 좋거든요. 관절에도 많이 맞는 주사예요. 관절에는 리쥬란이 아니라 똑같은 성분인데 콘쥬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재생, 관절에 맞는 연골 주사라고도 알려져 있는 게 이 리쥬란입니다. 이게 이제 성분이 PN이에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인데 옛날에 PDRN, 이거 관절에도 많이 쓰죠. 이것도 이게 훨씬 더 옛날부터 많이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쥬란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똑같이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거는 동일하고 피부 재생이라든지 관절 재생이라든지 연골 재생, 그 다음에 보습, 윤활에 도움이 되는 거기는 해요. 근데 요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PN이 분자 크기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유지 기간이 더 길고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리고 PDR에는 분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는 있지만 비용은 훨씬 저렴하고 효과도 좀 빨리 떨어지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샤넬 주사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젝션은 허가가 안 나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뭐 히알루론산, 아미노산, 비타민 성분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에 좀 톤을 환하게 해주고 뭐 색소에도 도움이 된다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칙칙한 피부, 건조하고 잔주름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스킨 부스터는요, 담당 선생님하고 충분한 진료를 하고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피부 상태는 언제나 변해요. 계절에 따라서도 변하고 내 나이에 따라서도 변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때 이거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이것만 할 거야 라가 아니라 나의 문제점을 좀 살피고 적합한 것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킨 부스터라는 거는요, 중복되는 역할들이 반드시 있어요. 지금 리쥬란, 주베룩, 뭐 샤넬 주사 이런 것들이 다 공통 분모가 있고 각각의 약간의 특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번갈아 가면서 해보고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거를 선택하는 것도 또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공이 신경이 쓰이면 주베룩 같은 거 많이 권하고 이제 건조하고 예민하면 리쥬란을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사로 맞는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요렇게 펌핑 팁. 이게 뭐죠? 포텐자라는 걸로 넣기도 하는데 저는 요 주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아픈 거 웬만하면 잘 참는데 제가 너무 아파서 환자들한테도 잘 못 권하겠더라고요. 근데 미라젯은 제가 뭐 아직 사지는 않았는데 사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요 포텐자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 포텐자 펌핑 팁에는 고주파 에너지가 나오는 바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약물을 좀 밀어 넣으면서 이 바늘에서 고주파 에너지까지 나오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피부 안쪽에 흡수가 될 수가 있고 생각보다 로스가 아주 많지는 않아서 제가 즐겨 하는 치료기는 해요. 니들 RF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시린지 들어있는 인젝터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인젝터도 저는 많이 아프기는 하더라고요. 제 얼굴에는.
그래서 이제 스킨 리주비네이션으로서 하다 보면 효과가 이제 한 번만 했을 때는 요렇게 떨어지지만 떨어지려고 할 때 두 번째 시술을 하면 요렇게 가고 세 번째 시술을 하면 좀 더 오래 가더라. 그래서 첫 번째 할 때는 세 번의 세션을 한 세트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 10개월 후에 재시술을 하면 되는데 뭐 빠르면 6개월에 하셔도 아무 상관은 없고요. 이게 아무래도 빨개지는 시술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비욘디 구독자님들을 만나기 전에는 너무 뻘긋뻘긋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실 저 방송 스케줄에 맞춰서 해요. 그러니까 진료를 볼 때는 제가 어제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방송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스케줄 없을 때, 약속 없을 때, 빨개도 될 때, 한 3일 정도의 여유가 있을 때 저는 주로 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질문을 좀 보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 눈밑 지방 재배치 후 6개월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눈밑 부분이 당겨서 일상생활이 불편한데요. 풀어주는 고주파 마사지기가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눈밑 부분이 당긴다. 일상생활이 어떻게 불편한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써주시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좀 이제 당겨지는 부분이 있어서 표정이 불편하지 않나라고 제가 의심이 되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수술이라는 게 아무래도 찢어가지고 꼬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축이 오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편안해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고주파 마사지기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안에 혈액순환도 좀 좋아지면서 혈액순환이 되면 아무래도 위에가 좀 풀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 조금 번거롭더라도 고주파 마사지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세게 하거나 너무 자극적으로 러빙을 하는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문이 긴데요. 홍경민 님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주베룩 볼륨 앞볼, 옆볼, 팔자에 맞고 사각턱 보톡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주베룩 볼륨을 맞고 나서 마사지를 해줘야 한다고 해서 마사지를 해주는데 혹시 턱보톡스랑 섞이진 않을까요? 걱정이 돼서요. 병원에서는 턱보톡스는 근육에 주입하는 거고 주베룩 볼륨은 아예 다른 데에 주입하는 거라서 걱정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튜브를 찾아보니 주베룩 볼륨 마사지를 잘못하면 턱 보톡스 쪽으로 내려갈 수 있다. 그러고 뭐 턱보톡스 맞은 것도 마사지하면은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이 지금 많이 되셔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병원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병원 말이 맞습니다. 턱보톡스는요, 요게 근육에 주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피부 피하지방층, 진피 밑에 쪽에 넣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부위죠. 그래서 이거를 마사지 한다고 해서 주베룩이 근육으로 흡수될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층하고 피하지방층은 전혀 다른 층이에요. 그래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되게 길어서 뭔가 내용이 복잡한 줄 알았는데 전혀 복잡하지 않네요. 근육층과 피하지방층은 다른 층이므로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주베룩 볼륨과 그러면 스컬트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준비한 게 주베룩 볼륨과 필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주베룩 볼륨은 아까 얘기했죠? 꺼진 곳을 채워주는 용도. 주베룩과는 용도가 좀 다르다. 들어가는 깊이도 진피 하층부, 피하지방층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여기. 그래서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면 스컬트라나 필러, 지방이식, 그러니까 볼살 꺼졌을 때 하는 것들과 비교를 해야 돼요.
스컬트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스컬트라라는 게 뭐냐면 1980년대에 에이즈 환자가 이제 살이 막 쫙 빠지면서 얼굴이 이렇게 스키니해지는 거를 교정하고자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볼살이 좀 차오르더라. 그래서 미용 치료에 접목을 시키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아주 좀 역사적으로 오래된 게 바로 스컬트라입니다. 이게요, 성분이 주베룩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폴리락틱 애시드. 아까 주베룩은 뭐였죠? PLLA였고 얘는 PLA입니다. 성분이 비슷해요. 피부에 들어가면 반응이 일어나면서 아까랑 똑같이 섬유화세포, 씨앗세포가 살아나면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도록 유도를 하는 게 바로 스컬트라 주베룩이에요. 근데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그래서 PLA는 뭐 이런 거다. 굉장히 친환경적인 폴리머다. 아까 얘기했죠. 스컬트라는 PLA, 요거는 PDLLA. 그러니까 이게 뭐 비슷한 거예요. 하여튼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차이는 스컬트라라는 거는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면 덩어리가 굉장히 크고 단단하고 뾰족한 구조가 돼요. 이게 이제 스컬트라. 근데 주베룩 볼륨은요, 스컬트라에 비해서 스폰지형 구조로 돼 있어서 안쪽이 비어 있고 작고 동그랗고 각진 게 덜해요.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고 속이 좀 비어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스컬트라는 콜라겐 자극이 잘 돼서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결절이나 유가족의 가능성도 높았어요. 근데 이제 주베룩 볼륨은 이런 결절이나 유가족의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지만 효과는 스컬트라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게 단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생긴 게 이렇게 동글동글해요. 안에는 망상 구조, 그냥 비어 있어요. 근데 이 스컬트라는 얘네들은 좀 뾰족한 구조예요. 그리고 안에가 단단하게 차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갑니다. 한 2년 정도 가요. 그리고 이거는 한 12개월에서 16개월. 요게 이제 주베룩, 요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랑 똑같아요. 이게 다공성 구조. 요거는 조금 좀 더 탄탄해 보이는. 그래서 이제 제가 스컬트라를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주베룩 볼륨이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주베룩 볼륨으로 한번 써볼까 싶었는데 결절의 부작용이 확연히 떨어지긴 해요. 사실 스컬트라도 결절이 생겨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워낙 이제 조심스럽게 소심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생긴 경우는 없었고 생긴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에 의해서 다 없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피곤하잖아요. 결절이 생기면. 그래서 주베룩 볼륨을 사용을 하니까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절대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결절을 또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거,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뒤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볼륨을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보이시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주베룩 볼륨이 주베룩보다 안 아파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비교해야 되는 게 주베룩 볼륨과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필러하고 뭐를 써야 되는지 또 궁금하시죠? 또 이제 질문을 하나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다이트님. 주베룩으로 흉터를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주베룩의 효과는 1, 2년 정도만 지속이 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분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1, 2년 지속된다에 한 표예요. 반영구적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콜라겐이 만들어도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몸은요.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나의 원상태. 그래서 살을 빼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성격이 되게 세잖아요. 살이
쪄도 나는 다시 돌아가려는 힘이 세고 살이 빠져도 내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시간을 많이 두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 흉터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주베룩을 하건 필러를 하건 조금 다 가라앉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이다, 영구적인 시술은 진짜 조심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피라이프님의 질문 볼게요. 어제 낮에 주베룩 볼륨 2cc, 주베룩 스킨 2cc 맞고 당일 맥주를 4~5잔이나 저녁에 마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아직 피부에 큰 반응은 없는데 시술 효과가 떨어질까요? 혹시 염증 반응이 생길까요? 그리고 처방해준 항생제는 안 먹었는데 먹어야 할까요? 네. 아니, 술을 왜 드셨어요? 아마 병원에서 분명히 마시지 말라고 했을 텐데, 사실 지금 이 cc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베룩 볼륨 2cc, 주베룩 스킨 2cc, 여기 주베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농도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마다 가격도 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넣는 스킬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주베룩 볼륨 이만큼 들어있고 희석을 이만큼 많이 해서 2cc를 만들었다.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농도가 또 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부위마다 농도가 달라야 되고 양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요 cc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주사 시술을 맞았을 때는 술을 안 마시는 게 좋다. 다행히 피부에 큰 반응이 없다니 다행입니다. 시술 효과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염증 반응이 지금까지 생기지 않았으면 안 생길 가능성이 더 많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부어오르거나 빨갛거나 가렵거나 아프거나 하면 염증 반응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때는 약을 드시는 게 좋고요. 2cc, 2cc 정도로 저희 병원도 주로 이제 약은 처방은 해드리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약을 드시고 병원에 꼭 가보시는 거 권유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이제 또 가볼까요? 그러면 주베룩 볼륨을 해야 되는지 필러를 해야 되는지 약간 또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볼에. 보면 이거 HA 필러, 이게 필러죠. 필러라는 거는 볼륨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이제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볼륨을 만들면서 이 피부도 좀 탱글탱글하게 만들어 주는 거다라는 것이죠. 주베룩 볼륨, 내가 이제 볼살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베룩 볼륨을 할지 필러를 할지 자가지방 이식을 할지 고민스럽죠. 저는 사실 필러는 이 볼살에 좀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물질 많이 넣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필러 X 저는 안 좋아해요. 이게 뭐 필러 볼에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제 의견이니까. 자가지방 이식 이거 너무 번잡스러워요. 이거 X. 이것도 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생각보다 많이 차오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주베룩 볼륨을 좀 좋아하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볼게요. 필러를 안 쓰는 이유를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거 아시죠? 필러는 소량만 넣을 수가 없어요. 1cc 시린지가 있으면 그거 그냥 다 써야 됩니다. 요거를 요만큼만 써도 그냥 버려야 돼요. 이거를 남겨놨다가 그 병원에서 또 쓴다? 이런 병원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싼 데를 가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러,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혈관 부작용 같은 것 때문에 저는 필러를 또 선호하지 않고, 캐놀라를 쓰면 혈관 부작용을 많이 없앨 수 있다. 맞습니다.
바늘이 뭉뜩하기 때문에 캐뉼라를 쓰면 혈관 부작용은 피할 수 있는데 또 포기할 게 있어요. 캐뉼라를 쓰면 바늘보다는 디테일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 필러라는 거 이렇게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디테일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필러를 쓰는 거, 캐뉼라를 쓴다 하더라도 저는 필러 별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면 이제 필러하고 주베룩 볼륨하고 즉각적인 효과는 필러가 훨씬 낫죠. 근데 주베룩 볼륨은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정교함이 요구되는 곳에서 또 차이가 납니다. 정교함이 요구되는 곳은 사실 필러가 낫기는 하고요. 큰 부위를 채우는 데는 저는 필러보다는 주베룩 볼륨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러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베룩 볼륨을 못하는 경우 콧대, 입술, 너무 깊은 팔자주름 볼륨, 뭐 간혹 눈밑이에요. 눈밑도 필러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주베룩 볼륨이 더 좋은 것은 양볼을 채우는 거, 이렇게 넓은데 관자놀이, 간혹 가다가 이마나 손등 같은 데도 저는 주베룩 볼륨을 더 선호합니다. 부작용의 차이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무서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가 바로 나타나긴 하지만 이 주베룩 볼륨은 느리게 나타나서 여러 번 시술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필러에 비해서 정교함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정교한 게 필요한 콧대 같은 데는 필러가 더 낫다라는 거. 결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용도가 둘 다 꺼진 부위를 채운다는 점에서는 많이 혼동이 될 수가 있고 뭐를 해야 되는지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한 번에 확 변하는 거를 원한다면 필러를 하고 자연스러운 거를 원한다면 주베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또 질문을 보고 행복한 인생님, 안녕하세요. 화이트 태닝 적외선을 일주일에 4번 정도 하는데요. 주베룩 볼륨 시술 받아도 상관없을까요? 주베룩을 받고 화이트 시술 많이 하면 빨리 사라진다거나 결절이 생긴다거나 그런 문제에 영향을 줄까요? 사실 이제 주베룩 볼륨 시술 받아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빨리 사라진다거나 하는 거는 요 적외선 온도 정도로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햇빛 받고 그러면 빨리 사라지겠죠. 그렇지는 않고요. 직접 온도를 엄청 많이 올리게 되면 안에가 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코미토리님, 입술에는 왜 주베룩을 안 하나요? 필러는 일시적이고 주베룩은 자가 콜라겐 생성이라 더 좋을 것 같은데 입술에 시술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주베룩을 하지 않는 부위가 이제 몇 부위가 있는데요. 이제 입술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피하지방층이 많지 않은 조직입니다. 이 입술 안쪽에 그냥 근육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 근육 위쪽으로 이제 필러로 두둥하게 채워주는 거지 여기는 자가 콜라겐이 그렇게 많이 생성되지는 않는 부위라서 주베룩을 하지 않는 부위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눈 밑에도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위고 결절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부위가 또 눈 밑이기 때문에 눈 밑에는 주베룩 볼륨은 절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주베룩을 희석 농도를 잘 맞춰서 조금 희석을 더 많이 해서 눈 밑에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김지은님, 코 수술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주베룩 같은 주사 시술을 못 받나요? 콧대 보형물, 코끝, 귀연고를 콧대 보형물, 코끝에 귀연고를 넣었는데 모공이 넓어서 주베룩을 맞고 싶은데 아예 못 받나요? 결론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이제 해보면 코 부분은 사실은 연골이 되게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주사 시술은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깊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콧대 같은 경우에는 주베룩이나 미라젯이나 이런 시술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인젝션하는 방식보다는 미라젯이나 인젝터, 포텐자, 니들 RF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또 즐거웠고요. 시간이 벌써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에요. 10시 50분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이제 추워질 때도 사실 됐죠. 11월, 어, 11월인데. 그래서 다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처럼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오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제가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올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